향기로운 만남이 있는 시간, 건덕수 초대석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차, 철도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전이 교통의 도시라는 명성은 철도가 대전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갈라지면서 사통팔달로 통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평생 철도 관련 업무를 하셨고 철도와 관련한 수필집을 세 권이나 집필한 수필가시기도 합니다. 코레일테크 반극동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극동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코레일에서 36년간 근무하시고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대표로 부임하신 것으로 합니다. 먼저 코레일테크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네, 코레일은 6개 자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대전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 처음에는 2004년도에 철도 차량 시설, 전기 유지 보수를 위해서 3개의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2009년도에 코레일 테크란 이름으로 합병을 해서 원래 합병된 지 딱 10년 되는 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10년째 되는 회사. 예. 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바로 엊그제 나온 코레일테크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조직 규모도 생각보다 큰 데다가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던데요. 대표님 능력이 크실까 봅니다. 아이고, 네. 가찬의 말씀이시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모 회사인 코레일에서 저희 회사의 업무를 많이 준 거죠. 네. 그에 맞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또 합심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커졌습니다. 네. 직원들에게 공을 돌려줍니다. 네. 원래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 보니까 한 800여 명 정도 인력 가지고 네. 철도에서도 기술 부분의 유지보수 업무 전문 회사였어요. 네.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 전환에 따라서 작년 7월 1일자로 철도 사업관리 200여 명이 1차로 전환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8월 1일자에 전국 철도 역사 청소원 한 2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네. 원래 다시 1월 1일자로 철도 건축물 유지 보수 한 370여 명이 왔고 네. 4월 1일자로는 철도 차량 청소 1,500명. 네. 그리고 7월 1일자는 코레일하고 경쟁하고 있는 SR 거기에 있는 역사, 청소, 시설물 관리까지 합쳐서 한 26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저희 회사에 왔습니다. 네. 현재 이제 본사에 한 110명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5,300여 명의 직원의 큰 회사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5,300여 명이요? 대단히 큰 대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숫자가 많지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본사 사옥을 요전에 삼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에 있었는데 네. 은행동으로 옮겼어요. 네. 작년에까지 한 50여 명의 본사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한 110명 정도 규모로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넓혀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레일테크가 커졌다는 것은 대전이 그만큼 철도 부분에서 좀 중요한 도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코레일과 또 코레일테크에서 근무한 지 37년이 되었다지만 대표님께서는 대전에서 사신 지도 오래되셨다고요? 네, 지금 대전에 온 지 벌써 딱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99년도 7월 달에 네. 왔어요. 그때 제가 철도 공무원 교육원이 있는 경기도 의왕에 살았는데 네. 대전으로 둔산동으로 이사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우리 애들이 둔산동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야 대전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막 놀리더라고요. 네. 실제로 둔산 지구는 진짜 서울 강남 못지않게 네.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갑천이 또 정비가 돼서 어느 도시보다가 좋은 휴식 공간이죠. 네. 저도 처음에 정부 대전 청사에서 근무했는데 네. 이 청사와 대전역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나중에 보니
이 대전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는 신개발 지역이 또 원도시 밑에 있으니까요. 네. 이 구도심도 있고 이게 보니까 예전에 이제 도마동, 요 복수동 이쪽으로 가 보니까 이 도시가 상당히 크고 네. 그 최근에 생긴 이제 노원지구, 간저지구, 뭐 네. 대덕 테크노밸리, 뭐 가오지구까지 보니까 이 대전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그 신도안 신도시가 또 핫한 지역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서원을 비롯한 전통 문화유산도 많은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대전역 앞이 진짜 너무 낙후돼가지고 저는 뭐 대전역을 제일 많이 다니니까 네. 제가 좀 한번 좀 비꼬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다녀봐도 변함이 하나도 없다고. 변화가 좀 늦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대전하면 사람들이 네.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빵집 네. 또 계족산 항토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두 곳이 보면은 이게 그 관이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다 이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유명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 공무원들이 네. 이 두 곳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라. 왜 여기가 인기가 있는지 네. 이제 그렇게 글을 썼더니 이 대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예전에는 뭐 민관익이 나눴지만요. 요즘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추세니까요. 또 이렇게 쓴소리도 아낌없이 있는 걸 보니까요. 뭐 대전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한국철도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철도청에 입사하셨어요. 평생 한길판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 언론 홍보팀장도 하셨고 철도 관련 또 전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경험하셨고요. 그 와중에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책도 꾸준히 쓰셔서 3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철도맨이신데요. 대전은 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인데 철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대전에 살아보니 뭐 대전은 진짜 우리나라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토 완전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심에 철도가 지나다 보니까 완전 철도 도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네. 그 대전역의 역사를 보면은 1905년도에 이제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영업 개시를 한 역으로 이 도시가 이제 철도 발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호남선이 시발이 이제 대전역을 해서 시발을 했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충북선 열차 제천 가는 것도 대전에서 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번 제가 그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 대전의 원래 도시는 그 동춘당에 있는 송시마을 네. 거기 그 송촌동이더라고요. 네. 예. 그 계속선 아래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아마 그때만 해도 대전역 부근에는 비만 오면 네. 대전천이 범람해가지고 늘 잠겨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이제 대전에 제가 조금 이제 있어 보니까 이 대전이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네. 이 코스가 이 당일 코스로밖에 네. 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 이게 어쩌면 상당히 단점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사람이 머물지 않으니까 또 네. 이게 보고 가도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점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쉽게 방문할 수 서울에서 있으니까. 대전에서 강주에서 뭐 바로 당일 코스로 네.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대전에 사람이 좀 더 많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부터 대전 방문의 해라서 예. 반 대표님께서 아주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인데 대전천이 범람했던 그런 기억까지 이렇게 지켜 주시네요. 네. 기차의 도시 대전, 철도 전문가도 인정하는 우리 대전입니다. 기차라는 교통수단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정서적인 느낌이 참 강하죠. 그래서 그런지 세 권의 철도와